공수처 얘기는 지금 계속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처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침 공수처와 관련된 여러 최신 문서들 가운데 뭐 괜찮은 게 있나 봤더니 조선일보가 아주 현황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수처라 함은 권력형 비리 수사, 권력형 비리의 수사 기소를 독점하게 된다. 뭐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슈퍼 공수처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어떤 내용이죠? 야당의 공수처 법안 이번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걸 봤더니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안 봐도 드라마죠. 민변, 친여. 뻔하죠? 누가 되는지. 만약에 좋습니다. 예. 그러면 민변 빠지고 친여의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지고 요런 조건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즉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거의 확보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여당 법안이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지금 법안은 아직 못 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권에 불리한 사건이면은 수사 우선권이 있나 봐요. 수사 우선권 이용해서 이제 가져온 뒤에 덮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조국 같은 거, 조국 사례 같은 그런 사안을 가져와서 뭐 무혐의다, 뭐 증거 불충분이다, 뭐 혐의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판검사의 직권 남용도 수사할 수 있는데 일부 판검사의 비리 사실이 있을 수 있죠. 뭐 직권 남용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침해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 사법, 입법 각 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으로 국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하지만 실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실무진들을 이런 사람들로 채울 수 있게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지금 한 손에도 실상은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일부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십시오. 뭐 직접 보고해라. 뭐 개혁 사안 직접 보고해라. 간접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많지 이렇게 검찰도 한 칼을 쥐고 있고 양쪽에 쫙 장검을 하나 쥐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손에 이제 또 창도 하나 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뭐 무소불위로 권력을 아주 그냥 권력을 독점하는 방편으로 이제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 사실을 모조리 감추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에요. 지금 현재 나온 걸 보면 한번 또 내려보겠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 한번 볼까요?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기관과 공무원들을 표적 수사할 수 있는 슈퍼 사정기관이자 옥상옥이 출연할 수 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큰 집을 또 올리겠다. 아유, 아주 그냥 권력기관만 자꾸 만들어서, 정부는 정부는 작아야 된다. 정부는 작아야 한다. 예, 이제 지론인데,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비대한데, 지금 또 사정기관까지 또 이렇게 또 비대한 이런 기관을 또 신설하려고 하는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여권에서 이제 조국 수사를 견제 간섭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뭔지 한번 보죠. 아까 언급된 건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역시 정권 입맛에 맞춰 뽑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실무진들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나치의 게슈타포, 북한의 보위부 그런 거 있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게슈타포. 자, 문제를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한다. 자, 민주당 백혜련, 이 사람도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SS예요. 게슈타포 SS. 예. 지금 대표 발의한 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일단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된대요. 민변, 특히 민변. 참. 민변이 최근에 그거 있죠? 북한 식당 여직원들, 탈북 여직원들, 얘네들 다 본인들이 희망에서 왔는데 욕을 납치라고. 김정은이가 얘네들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명분을 써서라도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건지, 이걸 납치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공수처장이 된답니다. 일단은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추천된 그 중에 1명을 지명한다라는 방식이에요. 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이다. 여야 추천 인사가 2명씩 들어간다. 그렇군요. 이거 나중에 표를 보면서 한번 또 도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님,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안도 있나 봐요. 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거치게 했다. 이 병합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법안을 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여야 공수처 법안 논의 회동에서 지금 우리 나 대표님하고 이인영 대표, 권성동 의원, 오신환, 그리고 권은희, 이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보죠. 송기현 의원이죠. 송기현. 자, 첫 번째 문제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게 지금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특정 성향의 인사로만 채워질 가능성 볼까요?
민주당안은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세월호 특조위, 검찰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인물을 대거 투입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아유 참. 아주 합리적 의심으로 보입니다. 합리적 의심. 그렇습니다. 아휴, 이런 사람들 참. 정권의 홍위병들이죠. 절반 이상의 공수처 검사가 민변, 세월호 특조위 출신으로 구성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여상규 의원이 정권이 공수처 검사들을 자기 성향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죠. 거의 뭐 178%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한번 잘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볼까요? 고위공직범죄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자, 공수처 설치법안, 공수처장 임명. 아까 말한 거였죠?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야 추천 각 임명 총 7명이 추천위에서 7명이 추천의 7명이 2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해요. 볼까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하나, 둘, 셋, 넷, 7명.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2명을 추천해요.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랑 같죠. 표 3개, 법무부 장관이 표 3개 확보되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또 이쪽 사람이겠죠. 플러스 1, 4개 확보됐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그리고 변협도 사실 뭐 긴가민가예요. 그럼 4.5대 지금 어떻게 됐죠? 2.5, 4.5대 2.5의 확률로 이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4.5의 지지를 받은 1명, 2.5의 지지를 받은 1명이 나오고, 요 사람들이 이제 왜 나왔지? 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픽하는 거죠. 참 대통령이 지명권, 인사권을 갖고 있다. 아유, 그럼 뭐 뻔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봐야죠. 자, 2번째 한번 볼까요? 공수처 구성.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이 있으면 공수처 검사 가능.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렇죠. 수사관할권. 기관 간 중복되는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이첩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태양광, 동남아, 미술품, 각종 많죠. 이런 거 이제 수사를 시작해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딱 와가지고 공수처장이 야 내놔.
하면은 뭉개는 거죠. 뭉개는 거예요. 예. 혹은 뭐 과하게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문 말고 만약에 정적이 있다 그러면 정적이 있다 그럼 바로 또 과하게 수사하는 거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권력기관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볼까요? 사법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범죄가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형법상 이거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거 저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의 숱한 그런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현저히 공익에 부합한다 하여 다 공표를 하고 왔죠. 해왔죠. 공표하면 기사 나고 기사 나면 또 방송 받고 아주 그러면서 선동이 가강됐죠. 근데 이번에 조국 때는 아주 그냥 청와대와 여당이 아주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표한 것도 없어요. 기자들이 다 일일이 취재해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싣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결국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어떤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그렇게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판검사 사찰 기구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검사들 압박하고 뒤로 또 협박해서 또 재판 거래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휴. 또 한번 보죠. 예. 밑에 한번 글 보겠습니다. 자, 수사 우선권 행사. 아까 뭐 다 설명된 내용이긴 한데 검찰 경찰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공수처가 통제를 안 받는다. 이첩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응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건 다 가져가서 처리한다 이거죠. 지금 얘네들이 공수처 이렇게 세게 미는 거는 퇴임 후에 혹시라도 정권이 이르면 그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휴. 참. 한 검찰 간부 얘기를 보겠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예컨대 정권에 불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한 뒤 해를 넘기도록 처리하지 않는 식으로 뭉갤 수도 있다. 에휴, 뭐 뻔하죠. 너무 뻔한데 어떻게 노골적으로 추진하죠 이런 걸? 검찰 개혁이 미명하에 국회사법위 권성동 의원 보죠.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대로면 공수처가 수포 사정기관이 된다. 맞죠? 아니 검찰은 특수부 축소해가지고 수사 기능 무력화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줘가지고 힘을 실어준다? 뭐 하자는 거죠? 판검사 아까 내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고소고발을 하거나 진정서 제출을 했을 때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정상 기능 안 되죠. 예. 그렇죠. 힘센 사람 조사하는 사람 불러다가 당신도 여기 보니까 파파라치가 이런 사진 찍어놨던데 뭐 이런 거예요. 혹은 뭐 너도 뭐 이것저것 했더니 뭐 너 친척 누가 뭐 하더라. 지금 이제 비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거야. 뭐 앞으로 그 사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저 공수처에도 공수처 사람도 시그널을 줄 거고, 검사나 판사도 대충 이제 알아먹고 적당히 무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휴, 뻔해요. 네, 뻔할 뻔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기사가, 그래서 우리 양은경 기자님, 윤형준 기자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얘기는 또 좀 문무일 총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 총장 걸 찾으면 또 제 페이스북을 들어가야 돼요. 또 그래서 일단 또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건 또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거하고 저 중국의 감찰기구 찾아봤더니 작년 초인가 그때 처음 이게 중국도 생긴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